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조촐한 식사 한 끼를 함께하며 따뜻한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기다림 속에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해마다 길어지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른 채 말이죠. 시골 마을 끝자락 허름한 기와집 하나. 그곳에 사는 박정숙 할머니는 올해로 82살이 되셨습니다. 남편은 오래전 병으로 떠났고 지금은 혼자 살아가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어버이날이면 번갈아 가며 찾아왔습니다. 작은 선물 하나, 식탁 위에 놓인 카네이션 한 송이, 그리고 다 함께 웃던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이번엔 바쁘겠지. 다음엔 오겠지. 그런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할머니는 매년 5월 8일을 준비합니다. 문 앞에 새 화분을 놓고 손수 시장에서 장을 봐 자식들이 좋아하던 음식도 준비합니다. 갈비찜, 잡채, 연근조림, 미역국. 불 앞에서 몇 시간을 보내도 할머니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우리 막내는 잡채 좋아했지. 큰애는 국물 없는 거 안 먹으니까 미리 끓여놔야 해. 손끝은 분주하고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해가 기울고 식탁 위의 음식들이 식어갈 때쯤 할머니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전화 한 통 없습니다. 문 앞에 인기척도 없습니다. 마당에 핀 꽃들만 조용히 바람에 흔들릴 뿐입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밥상도 치우지 않은 채 불 꺼진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냥 바쁜 거겠지.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미안한 걸까? 눈물은 참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울었습니다. 자식이 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자식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기다릴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버이날, 한 어머니가 보낸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버이날을 카네이션이나 선물로 표현하고 있진 않나요? 사실 부모님은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너 잘 지내냐는 말 한마디, 그저 함께 앉아 밥 한 끼 먹는 시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충분한 것조차 너무나 어렵게 미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 연락하셨나요? 당신이 바쁜 걸 부모님은 압니다. 하지만 그 바쁨 속에서 단 1분의 마음을 내어주는 걸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시골 마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당신의 부모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까운 미래의 당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작할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잊고 있던 가장 가까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부모라는 이름의 그 사랑 말입니다. 그날 아침 정숙 할머니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어릴 적부터 몸에 밴 습관이라 잠자리는 항상 일찍 들고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날 밤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거실 한켠엔 작은 상 위에 포장도 벗기지 않은 카네이션 브로치와 직접 쓴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막내는 편지 읽는 거 좋아했지. 할머니는 웃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잠시 후 부엌에 불을 켜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전기밥솥 옆에서 할머니는 천천히 나물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물 무치면 큰애 좋아하겠네. 잡채도 좀 넉넉히 해야겠다. 막내가 좋아하니까. 마치 손님이 정말로 올 것처럼
밥상 위를 풍성히 채우는 손놀림에는 설렘과 정성, 그리고 묵직한 기다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쪽엔 아이들이 어릴 적 찍은 가족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가만히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이제 다 커서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 잘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 곁에는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오전 11시가 되었지만 현관문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혹시나 해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부재중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바쁠 수도 있지 하며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국을 다시 데우고 테이블보도 새 것으로 바꾸고 문 앞 화분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따 도착하면 잘 보이게 말이죠. 정오가 지났습니다. 햇살이 가장 따뜻한 시간, 마당엔 고양이 한 마리가 기지개를 켜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밥상을 다 차리고 조용히 앉아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방금 막 다녀올 것 같은 차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는 이웃의 차였고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어버이날 특집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부모님을 찾아가 눈물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멍하니 보던 할머니는 갑자기 채널을 꺼버렸습니다. 그 순간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거실엔 식어가는 갈비찜 냄새만 맴돌았고 전기밥솥의 미세한 B-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밥상을 치웠습니다. 먹지 않은 음식들은 조용히 랩에 싸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내일 데워서 먹으면 되지 뭐. 이 말은 누구를 위한 말이었을까요? 자신을 위로하려는 말인지,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말인지, 할머니는 더 이상 자신도 몰랐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거실 창문으로 붉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붉은 햇살 아래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자식들의 어릴 적 웃음소리, 그 아이들을 위해 새벽마다 김밥을 싸던 손길, 학교 문 앞에서 몰래 숨죽이며 바라보던 시간들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들인데 이제는 나 없이도 잘 살지. 그래도 한 번쯤은 와줄 줄 알았는데. 할머니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채 방 안 조명도 켜지 않고 그저 멍하니 누워 계셨습니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그날 할머니를 더욱 조용히 그리고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얘들한테 짐이 되는 걸까? 그러고는 조용히 자신이 평생 모아둔 작은 일기장 한 구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누구도 오지 않았다. 기다리지 않으려 했는데, 또 기대했던 내가 바보였다. 그래도 내 자식들은 좋은 사람이다. 그냥 너무 바빴을 뿐이다. 그렇게 정숙 할머니의 어버이날은 지나갔습니다. 카네이션 브로치는 식탁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준비했던 편지도 열어보지 않은 채 조용히 밀봉된 상태로 서랍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버이날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새소리가 맑게 울리고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할머니의 집안은 전날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밥 한 공기, 국그릇은 그대로 덮개가 씌워져 있었고 그 옆엔 아직도 열지 않은 편지 봉투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한 아파트. 둘째 아들 민호는 출근 준비를 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의 늦지 않게 가야 해. 응, 근데 오늘 어버이날이었지? 어제였지. 엄마한테 전화했어? 깜빡했네. 주말에 전화드리면 되겠지 뭐. 그의 말투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찔렸습니다. 사실 어제 하루 종일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은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의 중이니까 퇴근하고 해야지, 조금만 쉬었다가 해야지 하다가 결국 하루가 지나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퇴근길에 문득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카카오톡 상단에 엄마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지막 대화는 한 달 전 4월 10일. 밥은 잘 먹고 다니냐는 엄마의 메시지에 네, 잘 지내요. 곧 뵐게요. 그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민호는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 오늘 퇴근하고 전화드리자. 그래도 하루 늦었지만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박정숙 어머님 댁의 아드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제가 동네 이장입니다. 어머님이 오늘 아침에 쓰러지셨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예, 지금 뭐라고 하셨죠? 아침에 이웃이 방문했는데 어머님이 방 안에서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민호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울에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3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시골 마을. 어머니의 집 앞에 서자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희미한 전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이웃 어르신 몇 분이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하얀 천으로 덮여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엄마. 소리내어 부르짖어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이웃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보니 밥상이 그대로였어요. 국도 식고 반찬도 손도 안 댔더라고요. 어제 하루 종일 누구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 말에 민호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밥상, 자신이 먹어야 했던 밥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마을 어르신 몇 분, 동네 교회에서 온 분들, 그리고 멀리서 온 세 자식들. 그들은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날따라 너무 따뜻해서 더 미안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 안에는 세 자식들의 어린 시절 사진과 편지 봉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맨 위에 민호에게라고 쓰인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손을 떨며 편지를 꺼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늘 너희가 자랑스러웠단다.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사는 너를 보면 엄마는 참 든든했단다. 가끔 외롭긴 하지만 괜찮다. 너희가 잘 사는 게 엄마에겐 가장 큰 선물이야. 어버이날이라고 너무 부담 갖지 마라.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돼. 엄마는 그걸로 충분하단다. 사랑한다, 내 아들. 그 짧은 편지 한 장이 민호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목이 메이고 숨이 막히고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흐느끼며 어머니의 이름을 수없이 불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날 밤 민호는 어머니의 집 마당에 앉아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유독 크게 반짝였고 민호는 그것이 어머니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그 기다림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는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뭐하니? 아빠, 웬일이세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잠시의 침묵 후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매년 5월이면 가족들과 함께 시골집을 찾아갑니다. 그 집에는 이제 아무도 살지 않지만 마당에는 여전히 할머니가 가꾸던 화분들이 하나둘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 꽃들 사이에서 민호는 늘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냐? 그 단 한마디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 되었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떠난 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작은 시골집은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마당엔 계절 따라 피는 꽃들이 여전히 활짝 피어나고 작은 부엌 창문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이제 그 집엔 사람이 살진 않지만 그곳은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민호는 그 후로 자주 시골을 찾게 되었습니다. 1년에 몇 번뿐이던 방문이 지금은 계절마다 한 번씩이 되었고 그곳에 들를 때마다 어머니의 흔적을 하나씩 정리하며 그녀와의 시간을 다시 되새기곤 합니다. 어느 날 민호는 마당 구석에서 작은 화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시들어버린 줄만 알았던 국화 화분이 조금씩 다시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민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엄마가 또 피웠네. 그는 작게 웃으며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이제 민호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영영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다림이란 그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걸고 감당하는 외로움일 수도 있다는 것을. 민호는 어느 날 어머니가 남겨두었던 일기장을 다 읽었습니다. 매일매일 한 줄씩 남긴 기록들. 크게 특별한 내용은 없었지만 그 안에는 한 어머니가 얼마나 자식들을 생각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를 느끼며 자신을 낮추며 살아갔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막내가 전화했다. 목소리 들으니 참 좋았다. 둘째가 잘 지낸다니 다행이다. 이번에도 바쁘다고 못 온다네. 그래도 괜찮다. 큰애는 요즘 통 연락이 없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잘 지내고 있겠지. 이 짧은 문장들 속에 모든 사랑과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원망도 어떤 불평도 없이 그녀는 늘 자식들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이웃 어르신은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집 할머니,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자식들 욕 한 번 안 했어. 참 고운 분이셨지. 그 말을 듣고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그 한마디가 자신의 부족함을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깊게 꾸짖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이제 자신의 자식들에게 자주 연락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톡을 보내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합니다. 그가 받은 사랑을
조금은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부재 속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바로 사랑을 표현하는 법입니다. 이제 민호는 어버이날마다 혼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자식들과 가족들과 함께 그날을 기억하며 어머니를 추모합니다. 작은 케이크를 올려놓고 카네이션을 한 송이 올린 뒤 그는 가만히 말합니다. 엄마, 이젠 우리도 누군가의 부모예요. 엄마처럼 좋은 사람이 되기 참 어렵네요. 그리고 민호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편지를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어리지만 언젠가 커서 읽게 될 그날을 위해 조용히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지만 꼭 말로 해야 아는 거란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 세 마디만 자주 나누어도 그 집은 늘 따뜻할 거야. 내가 좋은 사람으로 자라주어서 고맙다. 내 아들, 늘 사랑한다. 어떤 사랑은 너무 늦게 깨닫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한 번이라도 닿으면 다시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는 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어쩌면 정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 어딘가에 미뤄두고 있는 전화가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전화 한 통이 당신의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는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부모님께 어떤 마음을 전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던 부모라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오진 않았을까요?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이라도 따뜻해졌다면 오늘이 가기 전 한 통의 전화를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짧은 30초가 누군가에겐 올해 가장 긴 기다림의 끝일지도 모르니까요. 부모님이 곁에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 말은 그 어떤 선물보다 더 따뜻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미 곁을 떠나신 분들이라면 오늘만큼은 그분이 가장 좋아하시던 음식을 한 번쯤 차려보는 것도 좋겠지요. 당신의 마음속 그분은 늘 거기 계시니까요.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당신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셨습니다. 긴 이야기였죠. 하지만 어쩌면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당신 마음 어딘가에도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감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한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부모님, 이미 하늘로 먼저 가신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부모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지금의 나. 그 어느 쪽이든 우린 모두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건 크고 대단한 말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한 문장입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이 짧은 말이 누군가의 기다림을 끝내고 어떤 이의 아픔을 덮고 한 사람의 외로움을 안아주는 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꽃다방은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공간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들어주고, 때로는 내가 꺼내지 못한 감정을 대신 말해주는 잔잔한 창문 같은 곳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 앞에 머물러 주신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아마도 마음이 잠시 쉬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쉼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저희는 늘 이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작은 떨림을 남겼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해주세요. 당신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더 많은 감정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하나, 댓글 하나, 그 어떤 반응도 이 채널에게는 너무나 따뜻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반응은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하는 다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주 말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법도 기다리는 법도 잊게 된다고 합니다. 꽃다방은 그 잊고 있던 따뜻함을 다시 떠올리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 편안하게 들러주세요. 당신의 기억 한 편에 따뜻한 찻잔처럼 놓여있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꽃다방이었습니다.